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친절한 지도교수 빵론입니다. 여기는 논문의 신 빵론 특강 강의실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학습할 주제는 남다른 설문지 제작 노하우입니다. 제목이 좀 특이하죠. 네, 그 설문지 제작 과정에서 좀 제가 많이 활용하는 남다른 설문지 제작 노하우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굉장히 특별한 노하우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한테 분명 유용하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제 노하우를 설명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첫 단추를 잘 깨야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양적 연구 논문을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은 통계 분석을 할 때 첫 단추를 뭘 첫 단추로 할 수 있을까?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설문지를 잘 제작을 하는 것, 잘 만드는 것이 첫 단추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단추로서 이제 논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또는 통계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단추로서 이 설문지를 잘 제작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이렇게 이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아무튼 이 지금 동영상 강의의 제목이 남다른 설문지 제작 노하우인데 이런 이제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는 이제 지금 설명을 드렸고, 자, 본격적으로 노하우를 하나씩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노하우는 이제 이런 문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선행연구 부록에 있는 근본 없는 척도를 아무렇게나 가져왔으면은 불행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 소재를 정할 거예요. 내가 어떤 소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이제 그걸 연구 소재로 삼아서 이런저런 선행 연구를 살피고, 그래서 이제 양적 연구를 한다 그러면 어떤 변수가 어떤 변수한테 인과관계를 갖게 될까, 그런 인과적 관계에 대해서 이제 여러 살펴보고 실증적 근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가설도 설정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연구 모형도 이제 설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와중에 문헌 고찰을 하게 되고 선행 연구를 열심히 살펴보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행 연구 부록도 이제 쳐다보게 되고 거기에 이제 설문지 있는 거 보고 그냥 이 설문지가 괜찮겠네 하면서 그냥 냅다 갖다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계 분석을 위한 자료를 수집할 때 어느 그냥 선행 연구에 있는 그냥 부록에 나오는 설문지 이거 괜찮겠네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그냥 갖다 쓰는데, 그게 잘못되면 그 설문지가 괜찮은 설문지면 문제가 없는데 별로 타당화도 안 된 또 신뢰도도 좀 낮은 그런 근본 없는 척도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우연히 그 선행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하더라도,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이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여러분의 연구에서 이제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을 했는데 유의성이 전혀 안 나온다거나 아니면 신뢰도나 타당도가 낮은 그런 이제 어, 뭐 분석 결과, 그러니까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 분석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행을 안 겪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타당화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진 그런 표준화 척도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표준화된 척도가 뭔데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또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심리적 인파워먼트가 긍정 심리 자본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하게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
이런 긍정 심리 자본은 요즘 뭐 경영학, 뭐 심리학을 뭐 넘어서서 교육학이나 경영학, 뭐 또 예술계통의 뭐 학문에서도 이제 전공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연구 변수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인파워먼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인기 있는 그런 이제 그 연구 변수를 가져와서 이제 논제를 이렇게 한번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정해봤습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 이런 이제 인파워먼트, 심리적 인파워먼트와 관련된 타당화된 표준화 척도를 어떻게 구하지? 그걸 이제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선행 연구를 검토를 할 때, 이제 저희 경우에는 자주 활용을 하는 곳이 국회 전자도서관 그리고 리스입니다. 뭐 리스 같은 경우에는 학위 논문은 그냥 원문을 웬만한 학위 논문은 다 검색이 되고 원문을 그냥 볼 수 있기 때문에 무료로 그냥 볼 수 있기 때문에 리스가 유용하게 쓰입니다. 국회 전자도서관은 이제 어, 검색은 잘 되는데 이제 뭐 대한민국에서 발표된 웬만한 이제 학위 논문이나 학술지 논문은 다 검색은 잘 되는데 학교에 이제 아이디가 이렇게 계정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렇게 외부기관 원문이라고 쓰여져 있고 클릭을 해도 볼 수가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료화돼 있다라는 거죠. 유료화돼 있는지는 참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학교하고 연계가 돼서 이걸 볼 수 있게끔 뭐 그 체계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협정이 되어 있어야지 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학위 논문 중에서 몇 개 정도 그리고 또 뭐 이제 공공기관에서 발표한 그런 이제 연구 논문 몇 편 정도는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아무튼 뭐 리스로 활용을 하시든 국회 전자 도서관을 활용을 하시든 그거는 이제 그 여러분들 입맛에 따라서 맞춰서 쓰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무튼 표준화된 척도를 찾는 방법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돼요. 심리적 인파워먼트가 내 연구 변수로 쓰이게 되면은 심리적 인파워먼트를 먼저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심리적 인파워먼트 이렇게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하고 그다음에 전자도서관 여기 옆에 보면 결과내 검색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하고 여기에다가 검색어에 타당화라고 쳐보세요. 타당화라고. 그렇게 하면은 이런 식의 논문이 나와요. 뭐 이제 휴먼 서비스 조직, 돌봄 서비스 제공자 이거는 뭐 차체 두고 심리적 인파워먼트의 척도를 타당화한 연구 이런 연구들이 꼭 뭐 각각의 변수마다 하나씩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타당화된 연구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척도가 있는데 이제 그 척도를 누군가가 개발을 했을 건데 이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개발한 그런 척도를 가지고 와서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을 정확하게 측정하느냐 그걸 이제 뭐 이제 통계적으로 밝혀내는 그런 이제 연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타당화 연구를 거치게 되면은 이게 이제 표준화된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활용하기 제일 적합한 그런 이제 설문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설문지가요. 그래서 타당화 연구가 되어 있는 그런 저기 그 논문의 부록에 있는 설문지를 활용하는 게 좋겠다. 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타당화는 또 이제 어떤 외국에서 이제 외국에 있는 저명한 학자가 개발한 그런 측정 도구인데 그게 이제 우리 한글로 이제 번안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 그걸 번안을 해서 타당화하는 연구도 진행을 하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타당화라는 그런 이제 검색어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제 검색되어 나오는 이런 타당화 연구의 이제 결과물에 제시가 되어 있는 이런 부록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타당화인지 타당화된 그 척도에 이제는 최종 문항 같은 게 소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나오죠. 이렇게 임파워먼트 척도 이제 최종 20문항 이래서 이제 20문항이 이렇게 소개가 돼요. 근데 이런 척도를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근본 없는 척도 이런 말을 썼는데 조금 강하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아무거나 이제 갖다 이제 여러분들이 연구에 쓰지 마시고 이제 이런 타당화된 연구, 척도를 타당화한 그런 연구의 부록으로 들어가 있는 그게 이제 표준화된 척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척도를 활용해서 하면은 나중에 이제 자료 수집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분석을 했을 때 연구 모형에 따라서 분석을 했을 때 이제 예측한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 그러니까 망하지 않을 수 있다. 연구가 잘못해가지고 자료 수집이 엉뚱하게 돼가지고 망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척도를 찾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타당화된 산행 연구가 만약에 없다면요. 없다면은 뭐 그럴 때는 시중에 이런 책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척도집이라 그래서 뭐 심리 척도집도 있고 뭐 이제 각각의 학문 분야별로 척도집이 이렇게 이제 그 시중에 판매되는 경우가 있는데 서점에 가서 이런 걸 찾아서 거기에 보면 이제 다양한 척도들이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척도집에 있는 이제 소개된 척도들은 다 표준화된 척도이기 때문에 그걸 좀 사용을 해서 설문지를 제작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제가 제시에 설명드리는 노하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자, 표제지가 굉장히 엉망인 그런 설문지가 있습니다. 이제 표제지에 뭐 보통은 표제지에 들어가야 될 설문지 표제지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어떤 게 있죠? 이제 연구의 목적이라든지 또 응답자의 어떤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그런 내용, 그 이제 통계법에 따라서 그런 내용을 이제 포함을 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 자료는 뭐 언제까지 보관이 되고 언제쯤 폐기가 될 건지 뭐 그런 부분까지 명확하게 응답자한테 미리 좀 제시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을 제시하는 게 표제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표제지가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뭐 또 연구자의 어떤 연락처 같은 것도 안 적혀 있는 그런 표제지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표제지가 좀 엉망인 설문지가 있다면은 응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뢰를 갖고 응답하기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편집이 막 엉망으로 되어 있는 설문지를 또 볼 수가 있는데 뭐 글자 크기가 뭐 제각각이거나 뭐 또 이제 표로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 수 있는 건데 그냥 줄줄이 막 그냥 글로 써놨거나 뭐 그러면은 응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그 응답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응답하기가 싫어진다는 느낌을 받으면 그때부터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 목적을 분명히 밝힌 표제지도 있으면 좋겠고 또 응답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문구를 명확히 집어넣은 그런 표제지 또 편집이 깔끔해서 응답자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설문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이제 그래서 막 설문지는 대충대충 만드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제 블로그에 이 설문지 샘플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조합해서 활용을 해가지고 조금 이제 내용만 수정을 해서 쓸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편집 따로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편집은 이렇게 돼 있으면은 깔끔한 거구나라는 뭐 그런 좀 나름의 모범 답안도 제시하고 싶어서 이런 설문지 샘플을 제가 제 블로그에다가 게시를 해 놓았으니 그걸 좀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그
이제 종이로 인쇄가 된 그런 설문지를 이제 요즘은 뭐 덜 활용을 하죠. 뭐 이제 네이버나 구글에 가면 이제 웹페이지를 통해서 설문지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는 이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설문지를 제작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뭐 그럴 경우에는 뭐 편집이 뭐 꼭 필요하진 않겠죠. 이제 편집에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거고 이제 포맷이 정해져 있으니까 표제지만 조금 이제 내용을 잘 집어넣어서 정성껏 좀 썼으면 좋겠고, 그런 표제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뭐 그런 부분도 제가 이제 그 설문지 샘플에 잘 정리를 해놨으니 이런 부분 참고해서 좀 응답 성실하게 응답할 가능성이 높아지게끔 설문지를 제작하기 위한 노력을 좀 여러분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남다른 설문지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불성실한 응답자가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들이 설문을 이제 나중에 자료를 취합을 해서 이제 코딩을 하다 보면은 2, 뭐 3, 3, 3, 3, 3 이렇게 응답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들게 그렇게 설문을 이제 뭐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런 불성실한 응답을 한 경우가 많으면은 뭔가 좀 기운도 좀 빠지고 그리고 또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 것에 대한 보상도 좀 적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름의 대책이 필요한데 저는 이렇게 영문항을 만들어서 적극 활용하는 편입니다. 이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좀 불성실한 응답자를 바로바로 이렇게 걸러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또 그 뭐 이제 설문 문항에다가 이런 내용을 표시를 하는 거죠. 이제 척도에다가 어 이제 여기에는 뭐 이제 긍정 문항과 부정 문항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으니 잘 읽어보시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구를 좀 이제 설문지에다가 추가를 해 놓으면은 좀 더 응답하는 사람들이 신경을 써서 응답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노하우를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원척도에 이렇게 다 긍정 문항으로 돼 있는데 내가 임의로 뭐 부정문항, 뭐 이제 영문항으로 바꿔도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셔도 돼요.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는 그 코딩할 때 역채점을 하면 되는 거고 뭐 이제 크게 내용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제 타당도의 문제가 뭐 불거지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5번 문항을 내가 이제 좀 영문항으로 만들고 싶다. 이거는 지금 인파워먼트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설문 문항이 다 긍정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울 같은 그런 척도라면은 부정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대부분. 이렇게 이제 인파워먼트는 긍정문으로 이제 우리가 측정하는 개념에 따라서 긍정문항으로 주로 구성될 수도 있고 또 부정문항으로 주로 구성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인파워먼트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면 이거는 긍정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요. 설문지가. 그랬을 경우에 한 뭐 몇 개의 문항만 선택해서 너무 많이 선택하면 안 되고요. 몇 개만 선택을 해서 이 경우에는 20문항이니까 뭐 한 2문항, 3문항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선택을 해서 바꾸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여기 보면은 M13에 있는 설문 문항이 내용이 원래 이래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상당히 가치 있는 일이다. 이런 문항을 어떻게 바꾸냐면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별로 가치 없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부정문항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바꾸고 난 뒤에 여기에다 이제 뭐 아래 설문에 대해서 응답해 주세요라고 이제는 뭐 설문 지시문을 만들잖아요. 그렇게 하고 갈로를 열고 이제 이런 내용을 쓰는 겁니다. 여기에는 긍정 문항과 부정 문항이 이제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유의해서 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구를 집어넣으면은 응답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 설문조사에 응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문항 내용을 읽어보고 응답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리를 잘 활용을 해서 이렇게 영문항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좀 성실한 응답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그 논문에는 이런 내용을 쓰면 돼요. 이제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서 적어놨습니다. 뭐 김머시기가 개발한 원척도 중에서 뭐 5번, 15번 문항은 불성실 응답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부정문항으로 수정했다. 이런 내용을 집어넣으면은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이 척도를 내가 원척도를 이렇게 가져왔으면 그대로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인파워먼트 척도이기는 하지만 그 대상자가 누굽니까? 돌봄 서비스 제공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문항에 돌봄 서비스 이런 게 막 들어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인파워먼트에 대한 그런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여기 그러면 다른 말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간호 서비스라든지 간호대학생한테 적합한 뭐 그런 이제 업무를 지칭하는 말로 단어로 바꿔야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조금씩 문항 내용은 수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이제 표준화된 척도를 쓴다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문항을 임의로 내가 연구자가 조금씩 수정을 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을 수정을 했다라는 내용을 결국은 내 논문에다가 표현만 잘 해주면 됩니다. 연구 방법, 이제 3장의 연구 방법에서 측정 도구를 설명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내용을 뭐 원척도의 어떤 내용은 뭐 내 연구 대상에 맞춰서 이제 내 연구 대상에 적합하게끔 이런 부분은 수정을 했다라고 적어주면은 그걸로 충분하다 이겁니다. 자, 이상으로 좀 남다른 설문지를 만들기 위한 뭐 저만의 노하우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뭐 이외에도 좀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짜잘한 거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 뭐 그런 것은 생략을 하고 여러분들이 요 3가지 정도는 참고를 하면은 이제 설문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적정하게 접근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